자, 5회 공통 1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이 있고요. 점화식이 주어졌는데 앞전항이 양수면 팔을 빼시는 규칙, 앞전항이 음수면 제곱하는 규칙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합이 0이 되게 하는 여섯 번째 항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을 구하신 뒤 A1으로 역순으로 찾아가는 전형적인 문제의 점화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A6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A6, A7, A8. 자, 요때 갈 때는 정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A6이 현재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값을 X라고 하겠습니다. 자, A6이 만약에 양수라고 치면은, 자, 그 다음이 X-8로 가시겠고요. 얘도 양수라고 치면 X-16이 되겠고, 자, 얘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자, 얘를 제곱한 형태가 가능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최초의 A6이 음수인 X였다면 얘는 X제곱이 되셔서 양수가 되겠죠. 음수단 반드시 양수 나옵니다. 얘는 양수니까 그 다음에 갈 때는 규칙성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8로 가실 거니 A8로 가능한 건 A6을 X로 놨을 때 하나, 둘, 세 가지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더해서 0이 되게끔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식을 써주면 이 친구 더했을 때 2X-16이 0이면 되는 거니까 X는 8이면 되겠고요. 검증합시다. 제대로 왔는지. 자, 넌 8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서 0이 된 거 맞고요. 0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된 게 맞으니 일단 8은 되는 값입니다. A6으로 가능한 값이고요. 자, 이 친구 두 개 더해서 0 되는 거 확인해 보니 X제곱 마이너스 16X인데 더할 거니까 15X 더하기 88에 64가 0이 되면 되어서 자, 얘 판별식 구하면은 225에서 256을 빼는 거라서요. 빼면 음수죠. 얘는 허근이니까 만족하는 X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건 안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요 친구 가능해서 더해서 X제곱 플러스 X-8이 0이 되는 걸 찾아보니, 자, 이 친구는 판별식은 양수지만요, 나오는 X값 자체가 정수는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조건에 위배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A6 값은 8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 A6항이 결정됐으니, 왜 쓸까요? A6, 5, 4, 3, 2, 1 역방향으로 출발시키면 좋겠고요. 자, 일단 A6은 값이 8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제가 숫자가 나왔을 때 점화식을 보니까 점화식에 n 이런 거 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점화식이 상수와 그냥 제곱 이런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검증도 굉장히 쉬울 뿐더러 그냥 역연산으로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갈게요. 이 앞전항을 구할 거면요. 다음 항에다가 8을 더하던지 아니면 근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제곱의 거꾸로니까요. 다만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근호를 씌운다는 얘기는 앞전항이 음수여서 다음 항이 제곱돼서 양수가 된 거죠. 그러면 돌아올 때는 근호를 씌우되 음수를 붙인 즉 음의 제곱근 형태로 가셔야 될 겁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제곱해서 8 될 수는 없으니까 얘는 위의 규칙 즉 더하기 8만 가능하겠죠. 돌아갈 때는. 그래서 여기 16만 될 거고요. 자, 얘는 제곱수기 때문에 더하기 8, 24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에 제곱근 마이너스 4도 가능할 거예요.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죠. 조금 이해되실까요? 앞전항이 24였을 때 24는 양수니까 8을 빼서 16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앞전항이 마이너스 4 음수일 때 얘를 제곱해서 16이 됐을 수도 있겠죠. 즉 여기 쓸 때 4로 안 쓰고 마이너스 4로 쓰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얘는 8을 더할 수 있는 값이니까 32가 될 거고요. 32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40이 되겠고요. 여전히 제곱수가 아니니까 48이 되어서 일단 A1으로 가능한 첫 번째 값 48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값은 A4가 마이너스 4일 때예요.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될 수는 없으니 얘는 더하기 8 규칙으로 가셔가지고 4가 될 거고요. 4는 제곱수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8인 12도 가능할 거고 여기에 음의 제곱근인 마이너스 2도 가능할 겁니다. 자, 12는 제곱수가 아니니 더하기 8을 한 20이 가능할 거고요. 여전히 마이너스 2도 제곱수가 아니니 더하기 8을 한 6이 가능하고
다른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A1으로 가능한 값은 하나, 둘, 세 개가 가능하겠고요. 문제에서 모든 A1 값의 합을 원했으므로 정답은 48 더하기 20 더하기 6을 한 결과인 74가 정답이 되겠고요. 정답 고르면 보기에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fx가 사인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주기가 2겠네요. 그런데 범위가 0부터 3까지니까 한 사이클 반 보시면 되겠습니다. 0, 1, 2, 3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축은 2가 되시겠고요. 진폭이 3이니까 여기는 5,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진 삼각 함수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함수요. 자, 그 다음 양수인 t를 생각할 건데요.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정리해서 실근 개수 판단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정식을 보니까 fx-t, efx 플러스 t니까 좀 식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시면 fx는 t, 그 다음에 fx는 마이너스 2분의 t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t값 하나를 그으면 t값 하나를 결정하면 라인이 두 개가 생길 거고요. t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위에 있는 양수값, 얘가 음수값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t값 하나에 라인 두 개가 그려질 거고 그 두 개의 라인을 그렸을 때 생기는 모든 교점 카운팅한 거 gt, 그 다음에 실근의 합을 구한 걸 ht라고 했고요. 그거의 차이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t마다 결정되는 gt, ht를 각각 구하여 그들을 뺀 값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t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 t가 만약에 100이면요. 여기 있으니까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t에 따라서 범위를 좀 나눌 필요가 있고요. 첫째로 t가 5보다 크다고 합시다. 좀 아니겠어요. 자, t가 5보다 크면 fx는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t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어느 것도 교점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는 0이고요. 교점이 없을 때 ht는 0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ht도 자 잠시만요. gt를 할 거고 ht를 할 텐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값인 ht-gt는 오른쪽에서 왼쪽 빼셔야 됩니다. 0이 되겠죠. 아닐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t가 5보다는 작아요. 5보다는 작은데 5일 때도 사실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특이점이니까요. 자, t가 5일 때는요. 얘는 5라서 만나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라서 안 만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는 5와 만나는 점은 두 개가 되겠고요. 아참 여기 지금 닫힌 구간이라서 여기 색칠을 하겠습니다. 자, 5랑 만나는 거 두 개 될 거니까 GT는 2고요. 자, 그들의 합은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5가 되어서 3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빼는 거였으니까 1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자, t가 5보다 이제 작은 케이스를 할 건데요. 어디까지 작냐면은요. 그 마이너스 2분의 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에 t가 2예요. 그죠? 그래서 2보다는 큰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수 t에 대해서 2와 5 사이의 t를 여기다 그을 수 있으니까 얘는 좀 써볼게요. 가상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 위쪽에서 4개 만나겠고요. 자, 2와 5 사이의 t를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나지 않을 거니까 저 위쪽이랑 만나는 거 4개 있을 거고요. 그들의 합은 여기 두 개의 합은 여기 2배라서 1이 될 거고요. 여기 두 개의 합은 여기 2배라서 5가 되겠죠. 합은 6이 되어서 여기서 여기 빼준 결과는 2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다 쓸까요? 이렇게 2였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t가 이제 2가 되는 경우 하겠습니다. t가 2면요. fx는 2, fx는 마이너스 1을 그어보란 얘기예요. 그럼 fx는 2를 그어주면 여기 있을 거고요.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게다가 fx는 마이너스 1도 그을 건데 여기도 그어지는 점이기 때문에 교점은 5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점의 총합은요. 이거 둘, 셋, 4개는 요거 2개가 여기 2배고요. 요거 2개가 여기 2배가 되므로 총 여기 5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값은 2분의 3이 될 거니까요. 교점의 총합은 2분의 15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 빼주면 값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나오는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런 거는 배제시키면 되겠죠. 그 중에 제일 큰 값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t가 2보다도 작다고 합시다. 2보다 작은데 양수긴 해.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요, t가 2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다 하나 그어질 거고요. 마지막 케이스만 할게. 지금 0이 어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자, 그 다음에 0과 2 사이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이니까 얘도 어딘가 이렇게 나오면서 교점은 4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점의 총합은 여기 2개는 여기 2배, 여기 2개는 여기 2배. 즉, 총 4개의 총합은 여기에 4배가 되므로 6이 되어서 여기서 여기 빼면은 2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의미 없는 값이 나와버렸죠. 자, 따라서 더 이상의 나오는 값은 없어요. t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가능한 값들 중 가장 큰 값은 2분의 5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보기에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함수 f. 자, 식 만드는 문제고요. 가조건,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나조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실근 2개 있다 뭐 이런 거 나왔고요. 다조건도 비슷한 방정식이니까 F2축 움직여가면서 교점 개수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형적인 문제네요. 바로 접근할 건데 자, 뭐 해석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양수니까요.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마이너스 1에서 단근을 가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0이다 정도로 일단은 해석해 주시고요. 단근이에요. 그럼 접둘일 확률이 높고요. 자, 바로 나조건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f-1 바로 조건 해석했을 때 0이었으니 절대값 f가 0 되는 거는 원래 그냥 알맹이 f가 0 되면 되겠죠. 그 알맹이 f가 0 되는 값이 실근이 2개인 걸 보니까 접둘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접둘은 접둘인데 그 두 실근의 합이 1보다 큰데 현재 하나의 실근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접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가조건, 나조건만 가지고도 fx를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에서 뚫리실 거고 어딘가에서 접하는 이런 3차 함수의 개형을 가지겠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얘가 현재 y는 fx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방정식을 다룰 건데요. fx의 절대값 함수니까 이렇게 일단 올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fx의 절대값 함수가 자, 조심하셔야 될 건 f2 같은 경우는 그 마이너스 1보다 큰 어딘가에 2가 있을 건데 그 f2가 원래 함수인지 꺾어 올린 함수인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f2가 원래 거기 때문에 어딘가 f2가 여기 어딘가 2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요. 그 f2를 쓱 그었을 때 만나는 그 교점이 3개가 나오려면요. 여기 쓰면 4개고 3개고 2개니까 여기 그냥 여기 쓸 수밖에 없어요. 얘가 f2일 수밖에 없으니 여기에 x좌표가 2라고 준 거고요. 자, 뚫리는 거랑 여기랑 여기까지의 등차수열 관계 이용하시면 공차가 3씩 커질 거니까 2, 5, 여기는 8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x축이었죠. 자, 따라서 fx는 식이 결정이 됐고요. fx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되실 거면서 식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조건인 gx가 나왔는데요. 많이 본 녀석이죠. 근데 gx가 미분만 가능하면 돼요. 뭐 할 거 없이요. 그럼 그냥 2 집어넣어서 갔다, 미분해서 2 넣어서 갔다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요. 자, 얘를 미분하는 게 더 먼저가 편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푸는 게 g'x는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땐 그냥 미분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f'x-m 여기는 f'x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2하고 2를 집어 넣을 거니까 여기다 2는 거랑 여기다 2는 거랑 값은 같으셔야 되겠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니까. 자, 따라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f'e-m은 f'2가 되는데요. f'2는 여기 그림상에서 기울기 0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얘가 0 되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m은 0이 아니니까 e-m은 2와는 다른 수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기울기 0 되는 지점이 하나, 2개밖에 없는데 2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e-m은 8이셔야겠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6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미분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이 숨어 있으니까 연속성을 좀 조사하시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거, 그리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거 값이 같아야 되겠죠. 자, m 값은 마이너스 8로 마이너스 6으로 결정되셨으니 여기는 f의 x 플러스 6이라고 결정을 해놓고 위아래 2를 각각 집어넣은 결과값인 f의 8 플러스 n이 밑에 2를 집어넣은 f의 2와 같으셔야 되겠고요. f의 8은 문제 그림상에는 0이 될 거니 n 값은 f2 값으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겠죠. 그럼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을 제곱한 36이 되어서 108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6, n 값은 108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m 플러스 n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정답은 102가 되겠고 보기에서 고르면 4번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연수 A와 정수 B에 대하여 자, fx가 로그 함수, gx가 지수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밑을 보니까 2하고 4니까 별 관련은 없어요. 자,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서 봤더니 f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곡선 hx는 밑이 2인 지수함수겠죠? 그 hx와 gx가 교점이 2개 있답니다. 구체적인 교점을 말한 게 아니고요. 교점이 2개 존재한다는 존재성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대수적으로 식을 연립해서 그 녀석의 실근이 2개임을 밝히는 어떤 조건, 약간 부등식일 거예요. 그 부등식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등식이니까 답이 안 나오지만 여기 지금 자연수,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답을 억지로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이런 구조 같아요. 나 조건은 fx와 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격자점 셌을 때 8개 되게끔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좀 정해져야 될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hx 구해가지고 요 2개가 교점이 2개가 되는 어떤 문자의 조건을 구할 거고요. fx 격자점이니까 예쁘게 그려서 격자점 8개 딱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텝 1은 hx를 구하는 것부터 출발시킵시다. 자, y는 hx라는 함수는 이 함수에 y는 x 대칭 이동하는 역함수기 때문에 자, 밑은 2겠고요. y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와 요 함수의 어떤 교점을 판단할 건데 둘 다 밑을 2로 쓸 수 있는 지수함수기 때문에 치환하기 좋은 형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교점 방정식을 세우면 4의 x 플러스 8분의 b와 2의 x 마이너스 a가 만나는 x 값인데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여기 중요한 건 t는 양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a 플러스 8분의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될 건데요. 자, 일단 t값 하나에 x값 하나가 대응하는 1대1 대응이시고요. 여기서 t값 2개가 나오셔야 x값 2개가 나와서 교점이 2개가 될 건데 나오는 t값은 양수가 나와야 되므로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양근 조건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양의 실근 조건이요. 자, 그래서 그 조건이 합과 곱과 판별식을 보는 건데 합은 1이니까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곱인 a 더하기 8분의 b는 양수. 그 다음에 판별식인 1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분의 b는 양수. 요 두 개의 조건을 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b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요. b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8a보다는 크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b는 넘겨서 2배 했을 때는 2 마이너스 8a인가요? 네, 얘보다는 작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와 얘는 차이가 2가 나는 차이가 나는 정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 b는 마이너스 8a 플러스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가 나왔으니까 이제 fx를 좀 구해볼 건데요. 두 번째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a를 점근선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나가는 로그 함수가 될 건데
문제에서 x, y 좌표가 모두 격자점인 걸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여기겠죠. 여기 내에 격자점을 카운팅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넣어야 1이겠냐를 구해볼 건데 여기 지금 요 로그 함수 여기 있죠. 여기다 얼마 넣으면 1이겠냐라고 할 건데 일단 마이너스 a 플러스 1 넣으면 0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에요. 자, 요건 격자점으로 카운팅을 해줘야 되겠죠. 콤마 0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보다 하나 큰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집어넣게 되면 함수값이 1이 되면서 여기도 격자점이 생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하나 더 넘어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를 찍어줘야 여기 함수값이 2가 될 거니까 자, 여기 지금 1층 여기 있고 2층 여기 있기 때문에 격자점을 다 카운팅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8개여서 지금 딱 여기까지 세야 8개인 거 아시겠죠? 어쨌든 y값이 격자점이니까 y값이 1일 때, 2일 때 기준으로 세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 더 넘어가서 정수가 있으면 그 정수에도 또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0 이전에 마지막 정수가 얘여야 하겠죠. 근데 경계 포함이니까 0까지 포함일 거니까 얘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4가 되겠고요. 관계식에 의해서 B는 마이너스 31이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인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7이 되겠고 보기에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형 문제입니다. 20번입니다. 자, 삼각형이 있어서 AB 길이가 1이고 BC 길이가 X라고 나왔네요. 근데 문제에서 AB랑 BD랑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 1로 두고 여기 길이는 X-1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CA 길이는 3-X로 나왔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각에 대한 지금 코사인 값이 나왔거든요. 여기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정도만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 B, C에서 전부 다 문자가 1과 X밖에 없고 각이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저 X값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삼각형 A, B, 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은 자, CA 제곱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3-X의 제곱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자, 요 길이 전체로 보시면 X가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1의 X의 코사인 값이니까 3분의 1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2차항이 소거되니까 1차항 기준으로 여기 마이너스 6X가 1로 넘어와서 3분의 14X인가요? 맞죠? 3분의 14X 16X죠. 죄송합니다. 18이니까요. X는 숫자 넘어가서 8이 되실 거고요. 약분하시고 역수니까 X는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면서 일단 우리가 X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분의 3으로 구해진 X값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고요. 여기는 2분의 3에서 이제 1을 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다 끝났죠? 다 끝났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이 뭐냐면 BAD 요각입니다. 요각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각이 두 개예요 지금. 그다음에 CAD 요각이고 요거 이제 베타라고 해서 노란색 알파와 주황색 베타의 사인 값의 어떤 제곱의 합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니까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근데 알파 값은 되게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두 개의 값이 나왔고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은 충분히 내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수선을 내렸을 때 요렇게 내려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파 값을 찾는 바로 쉬운 방법 요거 내려면 끝나요. 그냥 요거 내려가지고 자, 왜냐면 여기 코사인 값이 지금 3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가 3대 1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이면 여기 길이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분의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1대 3대 2루트 2가 되어서 이쪽 길이는 3분의 2루트 2가 되시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사인 알파,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3분의 2를 비례상수로 묶어두면은 1대 루트 2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3분의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알파는 정의에 의하여 예분의 예이기 때문에 사인 알파는
3분의 2는 지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어서 자, 구하고자 하는 사인 제곱 알파는 3분의 2라고 값이 쉽게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베타의 사인 값을 찾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풀었는데요. 베타를 끼고 있는 사각형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사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베타를 먼저 구한 뒤 사인 베타를 구하는 과정으로 가실 거고요. 코사인 베타는 2배 3분의 2 루트 3 2분의 3 그 다음에 저 녀석을 제곱한 3분의 4가 되겠죠. 더하기 요거 제곱한 4분의 9 마이너스 마주보는 변의 길이 제곱 4분의 1을 해줘서 자, 식정리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 녀석이 9분의 5 루트 3이 나오게 되십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사인 제곱 베타를 원했기 때문에 자, 사인 제곱 베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베타에 의하여 1에서 자, 이 친구 제곱하면 81분의 75가 되어서 81분의 6이 되고요. 3으로 약분될 거니까 27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사인 제곱 알파 값과 사인 제곱 베타 값을 두 개를 더한 값을 K라고 했을 때 거기에 81배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에 81배 하면 54가 되겠고요. 여기에 81배를 하면 3이 남아서 6이 되어서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등차수열 문제고요. 모든 항이 정수라는 조건이 있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나조건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나조건 보시니까 이런 거 양수합이라고 얘가 있었죠. 어떤 수열에 음수가 되면 0이 되는 수열이고 양수가 되면 그 양수 수열 값의 2배가 되는 새로운 수열이 얘가 될 건데요. 그 녀석을 더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죠. 어떤 수열 AN이 있을 때 그 수열에 1항부터 10항까지의 10개의 항 중에서 음수는 배제시키고 양수인 항들만 다 더해서 2배씩 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값이 3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정도라고 작성을 할게요. AN의 양수항의 합이 15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AN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양수면 증가할 거고 공차가 음수면 감소한 형태를 띠겠죠. 우리가 공차를 찾으면 뭐 양수항이고 음수항이고 그 경계를 좀 찾을 수 있을 거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보려고 풀어볼 건데 일단 가족권을 쳐다보시면 좀 문제가 좀 이상해요.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에서 이런 곱셈 대한 정보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여기도 우변은 6항 8항인데 우변은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한 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체로 뭔가 의미 부여를 해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n자리에 적당한 모든 자연수니까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풀어가는 관점으로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n에 저는 6을 집어넣어 볼게요. 6을 집어넣으면 자, A6 그리고 A8의 곱이 A6 그리고 A7의 곱보다 작다라는 사실이 참이라고 밝혀졌고요. 자, n에 7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A6 그리고 A8의 곱은 A7 그리고 A8의 곱보다도 작다라고 작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 케이스를 좀 분류해 볼 건데요. 자, 케이스 1번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 부등식을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 6항의 부호 같아요. 6항의 부호를 풀면 쭈루룩 풀리거든요. 그래서 자, 6항이 양수인 경우를 해볼 건데요. 우선 6항이 0인 경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6항이 0이면요. 0은 0보다 작다라는 식의 모순이기 때문에 저 부등식은 항상 만족해야 되는 식이므로 6항은 0이 아닙니다. 6항 기준으로는 양수와 음수가 있을 거니까 지금은 양수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항이 양수이면 먼저 나온 결과를 좀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양수항은 지울 수 있으니 A8항이 A7항보다 어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7항, 7번째 항이 8번째 항보다 커지려면요. 이 녀석은 감소하는 형태의 수열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공차가 음수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밑에 부등식도 만족할 건데요. 자, 밑에 부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어떤 식이 성립해야 되냐면요.
6항은 7항보다 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공차가 음수면 가면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6항은 7항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8항 기준으로 얘가 0이면 당연히 안 될 뿐더러 A8항이 만약에 양수가 돼서 얘가 소거가 된다면 A6항이 A7항보다 작다는 식이 참이 되므로 주어진 조건의 위배가 되시겠죠. 자, 따라서 A8항은 그냥 지워주면 안 되고 부호를 바꾸면서 지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8항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알 수 있는 건 공차가 음수인 경우는 6항이 양수여야 되고 8항이 음수여야 됩니다 라는 해석이에요. 7항에 대한 정보는 안 났기 때문에 좀 소분류를 하셔가지고 첫 번째 A7항이 양수인 경우, 두 번째 A7항이 음수인 경우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수열은 감소하는 수열입니다. 이미지를 그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6항은 양수였고요. 어딘가에 0이 있다고 합시다. 자, 6항은 양수였고 7항도 양수인 케이스는 6항, 7항까지가 여기 있어 양수인 항들이고요. 그 다음 8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음수해야 된다고 했으니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질 거고 여기서 양수항들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항의 총합을 저희가 구할 거니까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요 값이 문제에서 항의 합이 총합이 15가 돼야 되는 건데 잘 보시면 이 항의 합은 이 둘의 합의 3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등차설의 합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요 한 세트의 합이 5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1 플러스 A6이 5가 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물론 가운데 있는 항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때를 좀 마저 풀어보시면 A3 더하기 A4 1, 6, 2, 5, 3항, 4항의 합도 여전히 5가 되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문제에서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는데 1항부터 6항까지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현재 1항부터 6항까지는 전부 다 자연수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3항과 4항, 감소하는 두 항에 대한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4, 1이 있겠고요. 3, 2가 있습니다. 자, 근데 4, 1 같은 경우는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에 눈에 보이시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은 5항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음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6항까지 양수라는 말의 모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3이고 얘가 2인 경우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5항은 1, 6항은 0이 되어서 6항이 0이 아니라는 말의 모순이 되겠죠. 따라서 얘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요 녀석은 합은 15가 될 수 있으나 저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에 위배되므로 첫 번째 케이스는 배제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A7항이 음수인 경우 해볼게요. 자, A7항이 음수면 이미지로 이런 이미지겠죠. 0이 여기 있으면 6항까지는 양수고요. 7항부터는 바로 음수가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잘못 해석했죠. 죄송합니다. A7항이 음수인 경우를 6항이 양수일 때 7항이 음수여야 6항까지가 양수가 되겠죠. 그럼 이게 밑에 있는 케이스니까 이거 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7항이 양수인 경우를 할 거예요. 그럼 A7항이 양수면 6항, 그 다음에 제7항까지는 양수일 거고요. 제8항까지는 음수가 되겠죠. 여기 6항, 7항, 8항이고요. 자, 그럼 7항까지가 양수인 총합인 거니까 이거는 식을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더해서 7번째 항까지 합이 15가 돼야 되는데, 자, 이 친구는 합이 어떻게 될 거냐면요. 7개의 평균과 같을 건데 이 녀석의 평균은 네 번째 항 A4겠죠. 그럼 7A4가 15가 돼야 되므로 A4는 7분의 15가 되었으므로 모순입니다. 모든 항이 정수란 말의 모순이 되겠죠. 자, 따라서 케이스 1번 같은 경우는 즉 A6항이 양수인 경우는 결국 모든 케이스가 다 안 되는 케이스로 판정이 났으니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자, 케이스 2번은 이제 6항이 음수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6항이 음수면 얘가 소거가 되면서 방향이 바뀌는 것이니까 A8항은 A7항보다 크셔야 되겠고요.
이 얘기는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공차가 양수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요 부등식을 한번 볼 건데요. A 6항이 음수면 공차가 양수면 당연히 A 6항과 A 7항 역시 증가하는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A 8항은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냥 지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항은 양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현재 6항은 음수인 게 확실하며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 8항이 양수라는 것도 얻었으니까 여전히 7항 기준으로 7항이 양수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7항이 음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7항이 양수가 되시면요. 현재 6항까지가 음수였다가 7항부터 양수, 8항 양수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양수인 모든 항이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요 4개가 되시겠고요. 자, 이들의 총합이 15가 돼야 되므로 요 둘의 합이 이렇게 쓸까요? A8과 A9의 합이 2분의 15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정수인 항 2개를 더해서 2분의 15가 나오는 건 자, 위배가 되겠죠. 다음 케이스도 안 될 거고요. 케이스가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저쪽이 답이 될 겁니다. 자, 근데 A1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를 보니까 이런 케이스에 대하여 뭐 여러 가지 가능한 뭐 경우가 있나 봐요. 그 경우를 다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경우를 마저 풀어보시면요. 7번째 항까지는 음수라고 했으니 증가하는 수열에서 6번째 항, 7번째 항까지는 음수고요. 8번째 항부터는 양수라고 했으니 8항, 9항, 10항 요 3개를 더한 값이 15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평균의 3배에 즉 A 9항이 3배 됐을 때 15가 되려면 9번째 항이 5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9번째 항이 5가 되겠고요. 공차는 양수고요. 모든 항이 정수기 때문에 공차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9번째 항이 5가 되었을 때 가능한 8번째 항을 조사할 건데요. 자, 공차가 1이면 현재 뭐 요 정도로 써볼까요? 여기에 8항이 있고요. 여기에 9항, 여기에 10항, 여기에 7항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9항은 5라고 나왔고요. 8항이 공차가 1이어서 8항이 4가 되면은 7항은 3이 되면서 7항이 음수라는 말의 모순이 되겠죠. 이쪽은 아닐 거고요. 7항을 음수로 만들어야 되므로 공차는 2도 안 될 것 같아요. 5, 3, 1은 안 되잖아요. 그쵸? 공차는 3부터 가능할 거니까요. 5, 2, 마이너스 1 이렇게 진행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되는데 공차가 공차가 4여서 거꾸로 4씩 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띄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8항은 0이면 안 되므로 여기는 공차 5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가능한 수열은 이렇게 나가는 수열 2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그때에 대해서 A1 값을 구할 거니까 자, 위에 있는 녀석의 A1 값은 공차 9번째 항인 5에서 공차는 3이 되겠습니다. 3을 8개 빼면 되는 거니까 24가 빠져서 마이너스 19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A1은요. 4씩 빠져서 즉 여기서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4씩 8번 빠져서 32를 빼주신 마이너스 27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A1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이 녀석은 19고 이 녀석은 27 두 개의 값이 가능한데요.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7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fx, gx가 나와 있고 다항식인데 상수는 아니래요. 1차 이상이겠죠? 부정적분 라지 gx가 돼 있을 때 요거는 그나마 풀만한 식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근데 좀 식이 좀 그렇죠. 좀 상스러우니까 나중에 여기 그냥 집어넣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써가지고요. 조건들이 나와 있고 자, 밑에 좀 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조건, 해석 가능한 조건부터 좀 풀어주자면요. 여기에서 자, 양변에 1 집어넣어서 F1은 빨리 하겠습니다. 6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양변 미분하셔서 F'X는 GX 더하기 18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가 여기서 뭔가를 좀 쓸 건데요. 아까 다항식이라고 했는데 차수를 안 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gx를 지금 n차라고 한번 적고 들어가면요. f'이 n차기 때문에 f는 하나 큰 n플 1차가 되겠고요. 그럼 좌변은 두 개를 곱한 2n 플러스 1차를 미분한식이기 때문에 좌변은 2n차가 되겠습니다. 자, 우변은 얘는 스몰 gx랑 같을 거니까 차수가 n차겠고 얘는 n차를 적분한 거니까 n 플러스 1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변은 얼마가 됩니까? 네, 뭐 n 플러스 1차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n은 1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gx를 식을 잡아볼 건데 gx의 차수를 n차라고 했으니 fx는 2차가 되겠고 얘를 설정을 해주면 도함수는 얘가 될 거며 gx는 얘의 미분의 18을 뺀 식과 같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잡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때 요 식과 우변의 식이 같으셔야 되니까 저희가 좀 빠르게 좀 치고 가시면요. 자, 우선 왼쪽에 있는 최고차는 요거 두 개를 곱한 거기 때문에 2a 제곱에 x 세제곱일 건데, 자, 얘를 미분할 거니까 식이 6a 제곱에 x 제곱. 이 녀석이 좌변에 있는 요 식의 최고차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2차항 개수가 되겠죠. 자, 우변은 제일 큰 차수가 아까 얘라고 했으니까 얘를 부정적분했다고 치면은 ax 제곱이 될 거고, 자, 거기에 18배를 할 거니까 18a가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므로, 자, 여기서 a는 0이 아니겠습니다. 2차라고 딱 못 박았으니까요. 0 아니고 6 지워주시면은 여기서 a는 3이라는 값이 쉽게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f1이 6이라는 식,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라는 식에서 a가 3이니까 b 더하기 c는 3이 될 거고요. 여기서 c는 3-b라고 식을 하나 없앨 수 있겠습니다. 문자를 하나요. 자, 따라서 남은 문자는 전부 b에 관한 문자가 되실 거고요. 지금 식을 약간 정리를 하자면 좌변에 있는 요 식이 현재 덧대 쓰겠습니다. 뒤에도 식이 좀 길어서 자 3x 제곱이고 여기 있는 c는 3-b가 되겠고요. 자, 여전히 얘는 6x가 될 거고요. 여기도 6x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좌변을 곱한 식을 좀 써볼 건데요. 좌변을 곱한 녀석에 1차항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을 곱한 녀석의 1차항이요. 그러면 일단 요거 두 개를 먼저 곱했다고 쳤을 때 1차항은 얘와 얘를 곱한, 그죠? b의 b-18이 될 거고요. 얘와 얘를 곱한 6의 3-b가 저 녀석의 1차항이 되겠죠. 근데 걔를 미분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쓴 요게 좌변의 상수항일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변은 미분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식 자체니까 우변은 상수항을 그냥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라지 gx는 얘를 적분한 식이기 때문에 3x 제곱, 자, b-18의 x, 자, 그 다음 여기 좋은 조건 하나 있을 겁니다. g0이 1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적분상수 잡아주셔서 처리하면 되겠고요. 되셨나요? f'x는 얘가 될 건데요. 여기 2배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변의 상수항은 결국 상수항만 좀 쓰겠습니다. 여기 라지 gx의 상수항 1이 있겠고요. 스몰 f'x의 상수항 b가 2개 있어서 2b가 될 거고요. 여기는 자체로 상수네요. 22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3개 더하셔서 18배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변에 있는 상수는 18배에 2b 더하기 23이 되는데 요 식도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식을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b에 마이너스 6b니까 마이너스 24b인데요. 여기 36b가 넘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60b가 되겠고요. 상수항은 여기 18이 하나 나오시겠죠? 근데 여기 18이 23개 있어요. 걔가 넘어올 거니까 18이 22개 있겠죠?
납득되실까요? 자, 는 0이 될 거고요. 자, 계산하지 않고 적당히 찢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이 녀석이 6과 66의 곱으로 쓸 수 있으므로 b-66, b 플러스 6은 0이 되고요. 자, b는 마이너스 6 또는 66인데 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근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G1이 음수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건데 G1은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G1 같은 경우는 6-18 플러스 b니까 b-12가 음수여야 되므로 b는 12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2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66은 배제시켜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일단 스몰 b는 마이너스 6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필요한 몇 가지 값을 써볼 건데요. 자,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일단 gx는 6x-24라는 식으로 결정이 되실 거고요. 여기 지금 g4가 필요해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0이겠죠. 그래서 g4는 0이고요. g6은 12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hx가 필요한데요. 그럼 hx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보니까 fx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fx식을 좀 완성해 볼 건데요. fx의 식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 식의 개수를 다 찾았으니 집어넣으시면 3x제곱, 자, b가 마이너스 6, x, 저거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9가 되시겠죠. 자, 따라서 여기 지금 뭔가 완전제곱식으로 나오는 게 좀 중요하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6 형태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hx를 마지막 가볼 건데요. 문제 좀 길어서 자, 식을 쓰고 하겠습니다. hx는 0과 2에서 정의된 함수고요. 그 중에서 0과 1에서 정의된 모양새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12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12를 더한 것까지 쓰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1과 2 사이의 값에 대해서는 fx 자체를 이용하라 했으니 3배의 x-1의 제곱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fx를 0과 2 사이에서 그림을 그려주시면요. 자, 1,6을 꼭지점으로 하겠죠. 이게 척도는 좀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볼록하는데 0을 집어넣으면 3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 3이라고 치면은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요. 자, 1부터 2 사이에 대해서는 1,6을 여전히 꼭지점으로 하되 아래로 볼록한 식을 그릴 건데 이 친구랑 최고차 계수가 같으므로 자, 얘는 척도 그러면 사이즈가 똑같은 이차함수 두 개를 갖다 붙인 거니까 점대칭이 될 겁니다. 요 점에 대한 점대칭이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1,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6이 될 거고요. 여기는 알아서 9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현재 hx의 0과 2 사이의 모양새겠죠. 자, 근데 hx식을 보니까 hx는 주기가 2만큼 갔을 때 6만큼 더해진다라는 식이 있는데 그 6이 시작과 끝의 차이니까 저희가 자주 풀었던 그 주기함수 약간 응용된 버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얘가 끊임없이 이어질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hx에 대하여 인테그랄 g4 구해놨고요. g6 구해놨습니다. 즉 0부터 12까지가 되겠죠. 0부터 12까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 함수 hx를 정적분해봐라 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함수의 모양이 축보다 위에 형성됐기 때문에 그냥 넓이로 관점을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쭉 가시다 보면요. 여기에 11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12가 있겠죠. 자, 따라서 11까지의 모양새는 이렇게 올라가실 거고 12까지의 모양새는 이렇게 올라가실 거면서 문제는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넓이의 총합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 박스권을 좀 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썰게 되면은 자, 한쪽 라인당 박스 하나를 들고 있겠죠.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들고 가는 거니까 박스는 총 1부터 12까지의 박스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박스가 아닌 부분이 나오는데 자, 요 넓이를 P, 요 넓이를 Q라 했을 때 현재 지금 점대칭을 띄기 때문에 P와 Q의 한 세트는 Q를 1로 이동시켰다고 봤을 때 박스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PQ 가서 12개의 낱개가 있으니까요. 총 PQ는 6개의 세트를 가지겠죠. 그래서 PQ 6개 세트는 그냥 6 곱하기 네모 정도로 처리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1부터 12까지의 합은 얼마가 되죠? 78이고요. 여기니까 84의 네모가 되는데요. 네모 하나의 면적은 3이 되므로 정답은 252가 되겠습니다.